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제조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파운드리 최강자 TSMC의 경우는 첫 3나노 칩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A17 프로죠. 이전에도 A-바이오닉 AP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큰 틀에서 그 범주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제조 단가 부담에 칩 성능 개선 체감이 어려워지면서 이 팹리스의 3나노 활용이 자꾸 뒤로 밀리는 판인데요. 이번 A17 프로 칩의 기대를 밑도는 성능 개선도 앞으로 3나노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장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애플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의 경우는 발열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TSMC로서는 더 난감하게 됐습니다. 실제 TSMC의 3나노 칩이 기대 이하란 얘기가 나오면서 M3 칩, 3나노 다음 칩이 될 그 M3 CPU도 주문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관측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뒤져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TSMC에 좋지 않은 상황이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3나노에서 먼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핀펫을 고수한 탓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는 TSMC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2나노 양산 시기도 1년 더 밀린 상태이고 2나노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율 잡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인텔을 매개로 제조 경쟁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텔이 드디어 14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텔 CEO 펩 겔싱어가 발표했는데요. 인텔의 유럽 팹이 있는 아일랜드의 펩 34에서 메테오 레이크가 제조된다는 것입니다. 양산 날짜도 공지됐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이 소식을 밝히면서 이 겔싱어는 유럽의 큰 승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 엔지니어이자 정치인 같은 CEO로서 겔싱어다운 발언을 했는데요. 인텔 입장에서는 최초의 EUV 공정을 적용한 4나노 CPU 메테오 레이크 양산으로 인텔이 제조업의 월계관 왕관을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테오 레이크 CPU는 한 공정에서 한 칩을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분 다이를 나눠서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경우는 4개의 칩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핵심인 CPU 타일만 인텔 4나노에서 만들고 나머지인 SoC 타일, 그래픽 타일, 입출력 단자인 IO 타일은 모두 TSMC가 만듭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인텔이 공언한 대로 메테오 레이크를 연내 예정대로 양산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4나노 CPU의 올해 양산이 가능해야 그나마 인텔이 그간의 부진을 딛고 기술 패권 다툼에서 TSMC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이 겔싱어의 경우는 인텔이 첫 첨단 EUV를 활용한 공정인 인텔 4나노가 TSMC 5나노 공정보다 더 뛰어나다고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인텔 4 공정이 예정대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재앙과 같은 결과로 연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메테오 레이크 CPU처럼 이미 인텔은 TSMC의 칩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텔 4나노 공정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TSMC 등 외부 파운드리에 더 많은 새로운 코어 울트라 칩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TSMC 삼성에게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돼줄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인텔이 사실상 구공정 칩만 만들고 신공정 칩은 외부 파운드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팹리스로 전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인텔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 그 겔싱어가 다시 인텔에 컴백했을 때 시장 상황은 인텔에게 최악이었었는데요. 14나노에 이어서 10나노도 번번이 수율 잡기에 실패하면서 양산이 제대로 안 되는 와중에 경쟁사인 AMD는 TSMC 7나노를 활용해서 PC 프로세서에서 인텔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겔싱어 컴백 당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겔싱어가 제조 부분을 분사해서 인텔을 AMD와 유사한 팹리스로 만들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겔싱어의 솔루션은 파격적이게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디자인 부서와 제조 부서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결과 인텔은 제조 파트인 파운드리가 외부 고객사의 칩을 수주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CPU는 로드맵에 따라 4년 안에 노드 5개를 마무리해야 하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겔싱어는 2030년까지 삼성을 파운드리 부분에서 제친다는 보관도 내놨었죠. 이제 인텔의 사업 모델은 내부에서 디자인한 칩을 내부 파운드리에 맡길지 아니면 외부 파운드리인 TSMC 혹은 삼성에 맡길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선당 공정 양산에 실패할 경우에는 인텔 디자인팀의 선택지는 외부밖에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겔싱어의 인텔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겔싱어는 인텔 내에서 어찌 보면 선교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텔의 혁신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역할을 맡아서 계속해서 인텔 내 직원들을 동기부여해야 하는, 계속 앞으로 나가게끔 채찍질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텔을 책임지고 있는 겔싱어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반도체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인텔 CEO가 직면한 도전의 크기, 난간의 크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겔싱어는 이 4나노 CPU인 메테오레이크 양산을 앞두고 유럽의 큰 승리라고 했는데요. 아시아에 의존해왔던 반도체 제조에서 서구권 대표주자로서 인텔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가시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4년 안에 5개 노드를 마무리해야 삼성과 TSMC를 제치고 1등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4나노 칩이 실제 출시되면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혁신의 길목에 서 있는 인텔의 공헌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